시험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교수님이 내 공부 안 한 거 한번 내봐라. 다 맞춰볼게. 그 정도 돼야지. 자, 지금 오늘은 5월 14일이죠? 4월이죠? 4월 14일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지금까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라서 집중을 별로 안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종자가 있으면, 발화를 하고, 과연 재배학이 뭐냐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의 종자가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여기까지 전 생육 기간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학문이 재배학이다. 근데 이제 재배를 하는데 작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구상에 아주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물과 식물로 구분했다. 그래서 초록을 띠는 그 플랜트 식물들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가꾸는 것을 뭐라 한다? 작물이라 한다 했다. 그죠? 그래서 그 작물을 우리가 분류를 해봤다. 첫째는 식용작물이더라. 식용작물은 우리가 이제 소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먹는 작물, 그죠? 하는 작물인데 벼, 보리, 밀, 고구마, 감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주로 포함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 전분뿐만이 아닌 이제 지방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방을 주로 먹는 작물을 뭐라 한다? 유료작물 이렇게 말한다, 그죠? 기름 짜는 작물, 참깨, 들깨, 유채, 아주까리, 피마자 같은 말이에요. 팜도 여기에 속하죠, 그죠? 이런 애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었죠? 예,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준 선생님께서 기술하셨죠, 그죠? 살아가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건강에 관한 작물, 약용작물이다. 약용작물은 뭐가 있죠? 인삼, 도라지, 더덕, 짠대, 하수오 등등등 너무 많다, 그죠? 그런 애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직접 다이렉트로 먹지는 않지만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 소고기 특히 좋아하죠. 돼지 삼겹살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죠. 다 그런 것들이 뭐다? 육류다, 그죠? 단백질 섭취원이고 또 지방도 섭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먹지 않고 인다이렉트로 간접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사료로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사료작물이라 한다. 그죠? 사료작물은 뭐가 있다? 호미를 비롯해서 요즘은 볏짚은 사료작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벼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호밀, 알팔파. 그 다음 이제 그 짠디류로 쓰이는 것들, 여러분들 사료작물이 무지 많습니다. 티모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골프 칠 때 보면은 그 다 저 그린 페어웨이에 심겨져 있는 거 있죠. 켄터키 블루그라스, 벤트그라스 이런 애들 전부 뭐예요? 사료작물이에요, 원래. 그래 이제 저 푸른 초원에 가면은 짠디들이 딱 자라.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를 간접적으로 먹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과거로 보면은, 그죠? 과거에는 입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죠? 먹는 거 다음에 입는 거잖아. 그게 뭐죠? 그래서 어류작물이라 해야지. 요즘 말로 하면 어류작물. 근데 과거는 이제 섬유를 짰기 때문에 섬유료 작물 이렇게 불렀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목화, 문익점 선생님 생각나죠? 아마, 황마, 골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케미칼, 소위 화학 비료가 많이
발달이 됐죠. 화학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화학 비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일 보고 나면은 소위 똥오줌 대소변을 가지고 볏짚이라든지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했다? 예, 퇴비화를 시켰다. 그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질소더라. 질소를 투입하게 됐다. 영어로는 소변을 유리아라고 하죠. 그죠? 예, 그렇듯이 얘는 질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 비료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요소입니다. 요소를 영어로 하면 유리아 이렇게 합니다. 예, 이건 질소 속에 46%, 요소 속에 46%의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료회사, 경기화학, 남해학 이런데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요소 비료에 46%보다 좀 더 많이 만들 수 없을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퇴비를 만들어서 배를 재배한다, 고구마, 감자를 재배하는데 활용을 했다. 그 비료죠, 그죠? 그래서 유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유기비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학비료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안 쓴다, 그죠? 그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 썼지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 단계 또는 퇴비하고 오버랩 되는 그 기간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어떤 작물을 심었냐 하면은 그름 작물로 심었어요. 그름. 이게 이제 퇴비를 그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퇴비는 한자고 그름은 순우리말이래요. 근데 요걸 이제 풀을 때 뱉다 해서 풋그름 작물 이렇게 칭합니다. 그죠? 여기는 자원형, 혈이배치, 그 다음에 클로바리오. 아까 클로바리오는 또 사료 작물에도 포함됐지,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7번째. 야, 그냥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맛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아이, 맛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맛을 내는 작물이 뭔가 있더라. 그걸 뭐라 그러죠? 맛 내는 거, 향신료라 그래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신료인데, 향까지 더해졌잖아,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그죠? 그래서 향신료다. 향신료가 뭐가 있나요? 고추. 네, 고추는 이게 이제 분류가 상당히 애매해. 왜냐하면은, 홍고추 있잖아. 붉은 고추. 이것은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또 풋고추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채소로 분류가 돼. 과일 채소.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 그럼 여기는 뭐냐? 지피, 산초, 계피.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계피 좀 더 뿌려줄까요?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이런 애들. 각종 허브류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째 갈까요? 8번째,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향료 작물, 향만 내는 작물. 맛은 없어. 그 향만 내는 작물들이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허브류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들어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혼합해서 그냥 향신료로 하자.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향신료에 그냥 다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죠? 8번째는 분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어쨌든, 그 다음 9번째.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오리 작물이죠? 영어로 하면 recreation crop이라고 뭐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우울증이 해소되는 것 같고 해서 연예인들이나 많이 손을 대고 해서 이거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 있죠, 마. 마는 아까 무슨 작물이었어요? 섬유류 작물이지. 마줄기를 활용해서 그 삼배 있잖아, 삼배. 옛날에 이제 깔깔하다 그러잖아요. 이 더울 때 그걸 입으면 시원한 그 줄기를 이렇게 법질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섬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자 입었어요. 그건 섬유리 작물인데 마잎은 그래요. 여기에 또 뭐가 있나? 담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피, 녹차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또 있죠. 맥주 한잔 하면은 맥주 맛 내는 거. 뭐 한잔 하러 가자 하잖아. 호프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 1000cc, 500cc 사잖아.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HOP. 주로 이제 경북하고 강원도 일대 저 중산간, 산간지대에 많이 재배가 돼. 기후 특성상 그래요. 이런 애들이 기호료 작물에 들어간다.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도가 지나치면은 담배 못 끊어요. 담배 내 끊는 사람 많이 봤는데 끊다가 완전 병신 돼버려, 병신. 어떤 병신 되느냐, 막 손을 떨고 막 안절부절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시간은 못 앉아 있어. 담배 끊는다고 노력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거의 금단정세 있죠. 그러면 그만큼 무서운 거야. 마약도 마찬가지잖아. 마약 하는 사람이 안 하면 막 식은 땀을 발발 떨고 막 난리잖아. 그죠? 그건 조현병 나타나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다? 담배하고 마약은 절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있대. 술. 술은 적당하게 마시는 거 아주 좋아. 얼만큼? 소주 2잔 정도는 괜찮아. 그 맥주도 500cc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기분이 좋아지는 중독성이 있잖아. 그걸 찾다 보면 나중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총량제가 항시 있어. 총량제. 담배도 술도 밥도 지방도 단백질도 전부 총량제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50대 정도 되면 전부 뭡니까? 약을 달고 사죠. 뭐 고지혈이다, 당뇨다, 뭐 고혈압이다, 뭐 상고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건강할 때 뭐 한다? 적당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전부 이 작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거만 하느냐? 이제 원예 작물도 우리가 하는데 해서 이제 원예 작물이 나오죠. 그죠? 원예는 크게 보면 이제 과수, 채소, 화예 이렇게 나눈다. 그죠? 과수는 인과류, 준인과류, 장과류 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는 뭐예요? 맨 위로 보면 열매를 보면은 과일,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애들이 다 여기 포함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잎을 이용하는 엽채류. 그죠? 상추, 시금치, 무수히 많죠. 부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채소는 채소인데 뿌리에 달리는 거. 그죠? 양파, 당근 이런 애들. 요거는 이제 뿌리니까 건채류. 요렇게. 우리말 하면 뿌리 채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화예는 이제 화예도 이런 게 있어요. 꽃을 이제 어떻게 피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화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이쁜 꽃이 뭐 봄에 피는 꽃이다, 뭐 가을에 피는 꽃이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니까 나오는 게 이제 장일이냐 단일이냐 이제 일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낮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럽하게 이제 했죠. 럽하게 하면서 하루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짧은 날을 동지를 했다. 그래서 14시간, 8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이다?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루에 1분 정도가 뭐한다? 길어지고 짧아진다 얘기했죠. 그래서 짧아지는 거는 실제 9월, 10월에 이렇게 더 많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지는 7시 41분에 해가 뜬다면 지는 시간은 5시 몇 분? 20분 정도의 해가 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낮의 길이가 8시라고 보면 5시면 3시간 8시간이잖아. 그죠? 그럼 8시간 몇 분이에요? 40분하고 20분이니까 그 9시간
29번 정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럼 9시 한 30분이 야고, 그죠? 나이트고, 데이는 뭐, 요 빼면은 24에서 요 빼면 얼마요? 13시간 30분 정도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 몇 분 상관은 조금 차이가 나요. 어쨌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 한다. 6월 21일 정도 되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을 동지를 하는데, 우리는 작물을 크랍을 하니까 작물에서는 뭐다? 하지 이후에 꽃눈이 형성되고 꽃이 피는 것을 뭐라 한다? 단일성 작물이라 한다. 그죠? 하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12월 21일 또는 22일 이후로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 이후에 소위 봄이 되었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뭐라 한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장일성 식물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단일, 장일에 대한 개념. 그러면 장일성 작물은 어떤 게 있고 단일성 작물에는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단일성 작물은 얘기해보자. 우리 작물에서는 뭐가 있나? 가을에 수확하는 거, 벼, 보리밀 맞아요? 알겠죠? 보리밀은 여름에 수확하죠. 그래서 이것은 장일이고, 벼, 그 다음 콩, 옥수수, 그죠? 국화도 뭐 일반 작물은 화훼 작물이긴 해도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봄에 주로 이제 꽃이 피는 거, 얘들은 다 장일성 식물이죠. 뭐가 있나요? 작물로 보면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지금 꽃 다 피는 개나리, 철쭉, 또 진달래, 뭐 있노? 뭐 하수오, 하수오가 아니고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술 담아 먹는 거 있잖아. 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있으면 생각날 거야. 하여튼 그런 애들 다 지금 막 산에 들여 꽃 피는 거는 다 뭐다? 장일성 식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물이 자라가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필수적인 게 라이트더라. 태양 선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실제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 잎을 투과하는 것은 10% 이내입니다. 10%밖에 투과 못 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잎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빛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그 잎이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하이엽은 전혀 광합성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정한 연면적이라고, 연면적, 립 에어리아죠. 이 적정 연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만큼 가로 세로 1m 의 면적에 이렇게 작물을 심었다 하면 작물에 따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어떤 작물들은 잎이 하늘을 향해 있고 좀 스트롱하고 약간 길쭉한 형태고 작고, 호박잎 같은 경우에도 호박, 수박 잎이 크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한번 덮어버리면 밑에 애들은 아예 빛을 못 받는다 했죠. 아까 몇 프로? 10%도 못 받는다. 물론 태양에서 오는 빛 자체가 지구상에 도달하는 건 5% 내외입니다. 지구상에 5% 내외인데 이것은 가장 빛을 효율적으로 5%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하면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우리가 대량으로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는 옥수수, 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옥수수, 벼 무슨 과죠? 외떡잎이다, 상떡잎이다. 떡잎이 뭐다? 한 개잖아. 반화할 때 했잖아. 한 개 난다. 그죠? 요렇게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외떡잎이죠. 그죠? 근데 반면에 콩은 어때? 요렇게 생겼는데 발화를 하면 얘가 요 팔자처럼 요렇게 난다. 무한대처럼. 그죠? 떡잎 한 개, 두 개니까 상떡잎이잖아. 그 본 잎은 어떻게 난다? 요래서 요렇게 잎이 세 개.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3개 또는 5개 이런 식으로 난 다음에 이게 산떡잎이 됩니다. 콩은. 콩과는 잎이 어때요? 잎이 좀 넓죠, 그죠? 넓고 축 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이 호박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 덮어버린다. 그러면 적정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옥수수나 벼 같은 이런 화분과 소위 벽과 작물들은 대체적으로 5에서 8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연면적이 가로 1m, 세로 1m이면 이 잎을 다 따서 덮어보는 거예요. 덮으면 한 번 딱 다 덮이면 뭐예요? 1제곱미터에 대한 1제곱미터 되겠죠, 그죠? 근데 덮고 또 남았어. 요렇게 또 다 덮어보니까 한 번 더 덮었어. 그러면 2죠, 연면적이, 그죠? 그 다음에 또 3번까지 덮었어. 그럼 3이에요. 아니다. 한 5번 덮고도 절반 정도 더 덮었어. 이것은 얼마예요? 1분의 5.5죠. 그러면 연면적 지수가 5.5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연면적 지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느 때? 라고 해줘야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발화했을 이때는 이제 잎이 한두 개 나는데 이때 연면적 지수 이 말하면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제 요만한데,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잎이 가장 많을 때 최고 분할이 가장 많이 했을 때, 그죠? 그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은 6 정도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이해됩니까? 예, 옥수수 같은 경우는 7, 8까지도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비료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연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립 에리아라고 했죠, 그죠? 지수는 인덱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립 에리아 인덱스, LAI 적정은 벼에서는 한 6 정도, 옥수수는 한 8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다. 그러면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런 애들은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H2O 물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그죠? H 산소 이렇게 바인딩 돼서 102.5도 결합각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을 띈다 얘기를 했죠, 그죠? 104.5도인가 102.5도인가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 물이. 그런데 말입니다. 물의 얼굴이 몇 개였다? 3개다. 처음에 얼음, 아이스, 그죠? 얼음. 두 번째는 물, 그냥 물을. 세 번째는 기체죠. 그죠? 가스 상태. 그러니까 기체 상태는 우리는 잘 안 보여. 무지개가 뜨면 보여. 그지? 그래서 저기 수증기 아지랭이 막 피어나고 할 때는 보이잖아. 어쨌든 요 얼굴이 3가지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용어에 있어서. 용어에 중요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은 필수적이죠. 그죠? 근데 작물도 그렇더라 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작물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요수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수량. 이 요수량의 개념은 작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드라이 웨이트죠.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H2O의 양, g입니다. 이게 요수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방금 호박하고 수박의 예를 들었죠. 이런 애들은 잎이 어떻다 했죠? 넓다 했죠, 그죠? 자, 이런 애들은 이 건물이라고 하면 지상부 이제 잎과 줄기, 가지 전부를 건조시켰을 때 무게입니다. 그 무게 1g을 생산하는데
호박, 수박 이런 애들이 물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과학으로서는 안 맞지. 항시 대비가 필요해. 뭐와? 벼와 보리와 밀과 호밀과 이 벼과잖아. 화분과죠. 벼화자. 요거와 비교해서는 어느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잎이 넓고 그죠? 가는 이 수박이나 호박 이런 애들이 더 물을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요 수량이 크다, 높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사막에서 만약에 재배한다고 보면 물이 부족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호박하고 수박하고 재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이 없는데 부족한데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런 데는 어떤 과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다? 벼과 화분과가 좋겠죠. 근데 벼과 화분과도 기본적으로 1g 생산하는데 350에서 400g을 필요로 하고 얘들은 약 700에서 800g을 필요로 해. 약 2배 정도 차이 나지만 이 물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물을 흡수를 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물을 정산하기도 하죠. 잎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걸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 영어로 하면 evaporation이라고 합니다. evaporation. 자, 그러면 물이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잎을 통해서 이 정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토양 지표면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있죠. 이것은 정발이라고, 정발. 요거는 영어로 하면 뭐다? 내가 잘못 썼는데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지? 정발이 이바포레이션이고, 잎을 통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뭐라 한다? 정산이라 했죠? 이것은 영어로 하면 트랜스피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잎을 통해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정산이라 하고, 이것은 영어로 하면 트랜스피레이션이라 하고, 지 표면에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 하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evaporation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합치면 정발산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evaporation 이렇게 합성어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공기 중으로만 가느냐? 아니더라. 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땅이라고 보고, 여기다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햇볕에 의해서 또는 식물에 의해서 정발이 이렇게 정산이 되고 땅 위로 정발이 되더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어디로 가? 어디로? 이 아래로 가더라.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뭐라 한다? 투수라고 합니다. 영어는 penetration 이라고 합니다. penetration 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럼 뭐 물이 왜 토양 속으로 내려갈까 하는 생각은 해봤나요? 왜? 이 토양 입자가 있고, 토양에는 토양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있고, 다르게 그릴까? 유기물이 있고, 얘는 좀 많네. 밑으로 가면 거의 없지, 유기물이. 그죠? 자. 검정색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기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물도 있고, 뭐 이래서 세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토양이다. 첫째는 뭐예요? 고상이죠. 고체. 요거는 뭐예요? 소일. 토양 입자 자체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기 에어가 있죠. 그죠? 공기 에어가 있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요. 리퀴드. 그래서 고상, 기상, 액상 우리가 부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통상적으로 고상이 50%예요. 일반적으로 공기 25%, 물 25%. 여기 일반적인 논이 아니고 일반적인 토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제 물을 부어 봤어. 물을 부어 보니까 야, 이게 정발되는 것도 있고 잎이나 줄기를 통해서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정산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있더라. 그죠? 그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모래흙. 모래 있는데 물을 부으면 어때요? 금방 물이 사라지죠. 그럼 물이 잘 사라지는 것은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투수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수도가 높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래 땅에서, 모래에서. 그래서 사막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뭐 한다?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장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저걸 이제 물을 잘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비가 오고 이렇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보면 요거는 뭐에 의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 뭐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력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숫자만 하나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토양 입자와 입자 간에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물도 야, 나는 물이 필요해. 같이 살자 해서 이렇게 뭉쳐 있어. 물을 가질 수 있다. 소위 홀딩 할 수 있다. 요것을 뭐 한다? 모관수라고 얘기해. 토양 입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물입니다. 모관수 또는 다른 말로 모세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토양 입자 자체가 갖고 있는 물이 있어요. 요걸 이제 결합수, 화합수란 게 있어. 얘는 우리가 토양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면 105도씨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물입니다. 요거는 화학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물을 이용한다 못한다? 작물을 뿌리에서는 흡수를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작물이 생육하면서 이용하는 물은 모관수, 모세관수, 요거 다음에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이다. 그러면 우리 토양에 관해서 공부했나요? 토성에 관해서? 자, 그럼 토양이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자고. 토양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토양은 우리가 작물 재배에 가장 일반적인 재래를 한 토양을 양토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로움이죠. LOAM. 자, 이 양토가 일반적인 토양이에요. 그런데 모래가 많은 토양을 우리가 무슨 토로 한다? 토양이라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한자어로 쓰니까 뭐라 한다? 사토, 샌드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모래. 샌디 붙여서 소일. 이렇게 해주겠죠. 샌디 소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작한 흙 있잖아. 쫀대흙, 지흙, 그죠? 그건 뭐다? 지점토라 하죠, 그죠? 그걸 이제 점토라고 합니다. 영어는 크레이라고 하죠, 크레이. 이 점토. 이것은 0.002mm 이하 되는 애예요. 입자가.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아주 파인한 거죠. 입자 자체가 적은 거죠. 근데 요거 함량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데 이 세 개 하니까 너무 좀 러프하잖아. 그죠? 근데 조금 더 치밀하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 사이에 뭘 넣으면 되겠다? 양토와 사토 사이 하나 첫 글자를 따서 넣어주면 되겠지. 가운데니까. 뭐라고 할까?
그 양사토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여기서 요거 따고 요거 따서 사양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점토 했는데 요거는 식입니다. 사실은 식.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순우리말로 점토 이라 하는데 이거는 식토.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양식토 하면 되겠네. 양식도 중요하니까, 그죠? 알겠지? 식양토로 씁니다. 식양토. 이제 됐죠? 그럼 영어로 다시 쓰면 요거는 샌드라고 하고 샌디 소일이죠. 요거는 점토는 크레이죠, 그죠? 크레이. 그 다음에 양토는 로움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합성하면은 뭐가 되겠다? 사양토는 샌디, 로움, 요렇게. 줄여서는 SL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로움은 L 대문자로 쓰고, 크레이는 C로 대문자로 쓰고, 샌드는 대문자로 나중에 논문 쓴다고 하거나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그러면 LC 하면 LC 다이노스가 야구 LC 맞나? LG가? 그럼 CL 할까요? LC 할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해보자. 크레이롬. 이제 힌트 줬잖아. 아까 여기 식양토 했잖아. 식양토 했잖아. 그러면 크레이롬 하면 되겠지. 다 알려주네.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럼 뭘 갖고 분류를 하느냐 이 얘기지. 뭘 갖고? 요 크레이 점토 있죠, 그죠? 0.002mm 이하 되는 얘의 함량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12.5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12.5가 중요하냐면 요것은 크레이는 이 점토라고 하는 것은 식토라고 하는 것은 요 크레이 함량이 50% 이상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상 되는 거. 그런데 12.5 줄이면 여기 식양토는 얼마다? 37.5에서 50%까지죠. 그죠? 그럼 양토는 25.0에서 37.5까지. 여기는 12.5에서 25.0까지. 그러니까 미만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토는 이 점토 크레이 0.002mm 되는 이 토양 입자가 12.5 이하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요게 이제 토양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il texture라고 합니다. 토양의 얼굴이다. 그래서 토양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양의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아느냐? 이게 뭐 양토인지 사양토인지 식양토인지 어떻게 보고 아느냐?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아주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삭삭 어깨 봅니다. 어깨 보면 야 이게 크레이가 몇 프로 정도 된다 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실험실에 이 20cm 또는 30cm까지 다 코안으로 딱 뜹니다. 떠서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말려서 분류를 해요. 싹 말려가 수분을 제거하고 얘들을 입자를 피펫 알죠? 피펫 모르나? 요렇게 길쭉한 게 생기가 뾰족하게 흡수를 하죠. 여기에 뭐가 있다? 눈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가 쫙 누르면 어때요? 누르면 빠졌다가 싹 놓으면 수분이 아래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토양 입자하고 물하고 이렇게 1대5나 1대15로 예를 들어서 믹스를 한다, 그죠? 해서 해보면은 요걸 갖고 스포이드도 괜찮고 피펫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장치가 있어. 그럼 일정 시간당
지나서 요 정도 위치 또는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서 이게 크레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분류를 하는 것은 여기 나오나? 이렇게 해서 자, 샌더 또 뭐가 있었나요? 크레이. 그죠? 됐죠? 그죠? 있잖아. 그 다음 또 뭐가 있노? 샌더도 있고 점토도 있고 그 사이 뭐 하나가 있으면 좋겠잖아. 롬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샌더보다 약간 덜 거친 크레이보다 더 입자가 큰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2mm, 0.02mm, 0.2mm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분류 방식은 국제토양학계법이나 일본 미농우석법, 일본 토양학계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토양학계법 또는 미농우성법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다 하면은 요것은 샌디로움이다 또는 크레이로움이다 또는 로움이다. 여기 포함되면 어떻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요 토양 분류하는 거는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토양학 시간에 자세히 배운다. 이겁니다. 자, 오늘 아까 연면적을 공부를 했죠. 그죠? 연면적 지수 이해하겠죠? 요수량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토양에 관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pH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수업 했나 이거? 수업은 안 했어. 저 그럼 좋아. p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제는 산도란 말 쓰면 안 되고 뭐라 한다? p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소이온 농도 표시는 이렇게 대괄호로 하죠. 그죠? 농도의 역수 됐죠? 역수에 로고가 붙인 거. 이걸 대수로 하잖아요. 그죠? 요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pH가 중성이 7이죠. 1이 뭐다? 최고 산성, 강산성. 그 다음에 14가 뭐다? 염기성, 알칼리. 이건 강알칼리다. 그다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우리가 먹는 물은 7 중성을 먹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어떤 데 가니까 어떻다? 사이다 맛처럼 뭔가 거품이 뽀록뽀록 나고 하는 거 있잖아. 탄산수라고 일명. 그럼 뭐가 많겠다? 탄산이 많겠지. 어디 가면 있어. 또 어떤 데 가니까 어때요? 물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물이 흐르는 데 보니까 여기 돌이 있는데 돌에서 나오는데 이게 붉어. 그럼 뭐가 많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손등을 한번 보세요. 손등 보면 핏줄이 지나가죠? 핏줄 없는 학생 없지? 그럼 핏줄이 지금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초록색이가 성무라는 춤에 보면은 그래놨자 여성 선임 보고 머르하니 깎은 머리 파르라니 깎은 머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요게 뭐 파르라니 파란색이잖아. 아니 파란색 맞다고. 초록색은 좀 덜 되고 이 색이에요. 이 색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다가 좀 다쳤어. 그럼 이 바깥 액체가 나오는데 뭐 어떤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피가 어떤 색이냐고 묻고 있잖아. 붉은색이지? 레드. 근데 이상하다. 이거는 파란색인데 왜 붉은색이냐고. 여기까지 해야 되나? 좋다. 다른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 혈액이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근데 가장 핵심에 여기 가운데 철분이 있는 거예요. 철얘가 아미노산을 달고 산소를 달고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가서
마이토콘드리아, 각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까지 가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죠? 그러면 요거 철분이 뭐 한다?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컬러가 레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보니까 바위 주변에 붉은색을 그려야 되나? 붉은색이다 하면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철이 많다. 철분이 많다 이 말. 철분이 많으니까 산소하고 바깥에 산소 있으니까 바인딩 돼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철분이 지나치게 많은 물은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특성만 얘기해. 자, 7인데 7에서 pH가 벼는 5.5 정도에서 잘 자라. 근데 콩 같은 경우에는 한 7에나 8 정도에서 잘 자라. 그러면 벼는 주로 이제 요걸 약간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H가 7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수소이온 양을 봤을 때 5가 됐다 하면은 토양 속에 수소이온이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어? 몇 배? 600. 여기는 뭐예요? 지금 로고 값을 취하는 건 10배라는 얘기죠. 요게 10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1이 되려고 하면은 뭐다? 10배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 2가 되려고 하면 로고 값이 100이 증가해요. 3이 차이가 나면 1000배가 수소연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요 7에서 8로 되는데, 9로 되는데, 10으로 된다면 7에서 8로 되는 데는 수소연이 몇 배가 더 감소했다? 이건 감소하는 거지. 10배. 7에서 8이 되면, 9가 되면 100배. 10이 되면 1000배의 수소연이 감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이빈, 콩 있죠? 콩은 7.5, 8에서 잘 자라잖아. 주로 이제 콩과들이 잘 자라요. 요걸 이제 알카리성 토양 이렇게 말합니다. 알카리에서. 그러면 수소이온 토양에 있는 거 빼내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빼낼 거야? 그래서 이제 주는 게 있다. 뭐냐? 칼슘. 들어봤죠? 우리가 초온 스피커 가마솥 했잖아. CHONSP. 그죠? 가마 타고 온다. 칼슘, 마그네슘. 그죠? 가마, 칼슘 이거잖아. 그래서 비료의 3요소 N, P, K. 4요소 칼슘, 5요소 마그네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했었어. 노트 잘 보면 지금 다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필수 원소 중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칼슘, 이 다른 말로 석회라고 합니다. 하얀색 가루. 얘를 토양에 이제 뿌려서 고루 희석하면은 pH가 상승한다. 그러면 콩 재배할 때 콩 수량이 높아지겠죠. 콩과 알팔파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 자라겠지. 그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